나가시고 휴일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휴일의 시간을 즐기세요. 고생은 우리 어르신들이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계속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유로운 인생은 이제 끝이 납니다. 지금 30대, 40대, 20대 이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렇게 세계 6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유가 거저 생겼을까요? 절대로 자유는 거저 안 생겼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지켜내신 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선조들의 그 고생하신 희생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후손들에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휴일을 즐기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라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시간이 되신다면은 오셔서 의자에 앉아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되겠고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성함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저번에 부산일보사 10층에서 저번에 강의를 듣고 또 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참 나라의 정성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일하는 참 사람이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오늘 또 왔습니다. 저는 동구에 사는 정운선입니다. 네, 정선생님의 부산일보 여기에 오셨고 올라오시면서 헌금도 또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당시 보수단체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지나다가 이렇게 모여서 참석하게 되었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데 더욱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영도에 사는 정성옥입니다. 아이고, 정시가 또 있네. 감사합니다. 이재명하고 문재인을 때려 잡으려고 나왔어요. 경주에서 왔는데요. 네, 이임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와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너무 또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 정말 마음 아픕니다. 잘 부탁합니다. 가야에 사는 김치아입니다. 예, 문재인하고 누구 이재명하고 잡아 입고 싶습니다. 진짜 언제 잡아 입는 거? 예. 종종 나오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계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보람을 느끼지요. 계속해서 이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나와주신 우리 새로운 애국동지인들 네 분께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다. 네네. 총서 정말 애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부산의 정신은 누구든지 못지않게 다 용감합니다. 저는
본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광화문에 두 파트가 모였는데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광화문 이쪽 사거리에서는 보수 우파들이 집결했고, 시청 앞 대한문 쪽으로 해서 남대문 쪽으로는 좌파들이 집합했습니다. 좌파들은 총 집합했습니다. 문무청, 정교조, 좌파 국회의원들 92명, 이재명 포함해서 그 개수 이재명이 지금 15일날 선거 날입니다. 개 넘버를 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아마 모르긴 해도 저희들이 제 계산입니다만은 10만 명이라 보면은 저희들은 15,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은 해가지고 나서 우리 휴대폰으로 휴대폰 비추어 전부 다 비춰줬어요. 그리고 위에서 요즘은 드론 촬영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문에서 남대문 쪽으로는 편도 4차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화문 쪽에서는 편도 6차선이에요. 그 엄청난 거리 차이도 있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재명 쪽에서 민노총하고 어저께는 경찰들하고 시위가 돼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을 저는 5년을 다녔는데 그나마 광화문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촛불 시위에 아마 밀려서 어디 발붙일 곳도 없을 겁니다. 다만 정말 저는 정무한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고 우리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정말 어디 내놔도 보수가 60%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근본이 틀린 거니까 사람 양심적으로 보수 좌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바로 가는 거구나. 거기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가 완성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4년 전에 이미 법적으로 고소를 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는 분명히 있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겠다. 약속을 했어요. 선거 공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월 5일날 아마 대통령 이양이 있는데 그 전이라도 아마 우리 한국에 뭔가 파견할 수 있는 어느 조건을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하루에 빠짐없이 우리는 애국운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양심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 차리는 정도가 아니고 희망을 가입시다. 싸움은 이깁니다. 벌써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5년,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만 어떻게 지금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부산 자유시민연대 우리 박윤옥 대표님으로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갑시다.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 4년 동안에 얼마나 미국을 형편없이 무너뜨렸는가. 제일 첫째 트럼프 주요 공약이, 물론 부정선거는 기본 공약이고요. 부정선거 척결은 기본 공약이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가 언제 나타났느냐. 1600만 명, 약 2000만 명이 불법 이민자가 생겼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때. 그 불법 이민자들을 전부 다 추방한다고 합니다. 추방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미국을 흔들고 있거든요.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불법 이민자들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국경 장벽을 허물었거든요.
바이든이 국경장벽 허물었기 때문에 그 국경장벽을 타고 넘어와서 지금 웃고 있는 민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다시 트럼프가 국경장벽을 다시 설치한답니다. 예, 불법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박수 안 치십니까? 여러분들, 미국 일이라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출생 시민권을, 자, 전부 다 35개니까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생 시민권을 종료를 하고 난민 정착을, 정책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5번째,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6번째, 우리가 박수를 크게 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중공입니다. 그렇죠? 중국산 상품에 60%의 관세를 추가시키겠다고 합니다. 중국산 상품에 6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중국을 이제 아버지 마라 이거지요. 중국을 무너뜨리고 미국 기업이, 이것도 박수칠 일입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걸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심각한데 소득세율을 감세한다고 합니다. 법인세율 감세합니다. 중국인이 미국 내에 토지 매입을 하지 않도록 금지 조치를 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지금 토지를 얼마나 많이 매입했고 아파트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트럼프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토지 매입, 부동산 매입하는 걸 금지시키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구세금융 금지시키고, 또 중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 딱 보고 지금 긴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탈퇴한다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말로 우리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악한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퇴한다고 합니다. 베테랑 노숙자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자, 우리나라 전교조가 지금 아이들의 교육을 망쳐서 세뇌 교육하고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민주당 좌파가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를 폐지하느냐 어쩌느냐 지금 논의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교육은 어떠냐?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홈스쿨링 하는 자녀가 있을 때는, 보유실 때는 1인당 1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 내에 종교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답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거든요. 지금 뭡니까? 바이든 그 전에 누굽니까?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부터 해서 미국 내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졌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종교 활성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부활을 시켜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박수 크게 칠 일입니다.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과 그 가족들을 쫓을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합니다. 벌 주겠다 이겁니다. 마약 판매할 때는 뭐 한다? 미국에서 마약 판매하다가 들킬 때는 뭐 한다? 사형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형. 아동 성범죄자 많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성범죄자들에 의해서 끌려간 어린이들을 참 많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장면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아동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끌려간 어린이들을 정말 많이 구출했거든요. 아동 성범죄자를 어떻게 한다? 사형에 구형한다. 예.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많이 봐줬는데 이제는 청소년 범죄자도 처벌을 하겠다. 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일에 앞서는 경찰관들의 권한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나라도 트랜스젠더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자리에 남성 손들어 보세요. 남성, 여성 손들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성을 갖고 계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지요. 남성 아니면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오늘은 남성이 되고 싶고 내일은 여성이 되고 싶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성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 남성과 여성만을 성별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스포츠 대회에서 여성 스포츠 대회에 나갔는데 실제는 남자가 성전환 수술해서 여성이 됐다 해서 여성 스포츠에 가서 1등을 한 사례가 있지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금지시키겠답니다. 여성 트랜스젠더 스포츠 참여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거 제발 지금 트럼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 금지, 군대 내에서 동성애 금지. 그 다음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때는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법을 변경시키겠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 내에 전통적인 핵가족, 이상한 막 성들이 섞이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핵가족 선 역할을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 내에 악의 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다. 대통령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불량 공무원들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연방 직원에게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매년 연방 정부를 예산을 삭감하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다. 파리 기후협정 탈퇴,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로 전부 다 바꿔갖고 의무를 했는데 그거 의무를 제거하겠다.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을 중단하겠다. 전략 석유 비축량을 즉시 채우겠다. 새로운 전력망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구축하겠다. 35가지. 여기에 부정선거는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본인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4년 동안을 참고 기다린 거지요. 자, 희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트럼프의 최측근이 2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부정선거 밝히겠다고 발벗고 나선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박주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가 그분들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나라 부정선거, 미국의 부정선거와 똑같다. 2020년도에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걸 그렇게 미국에 알리고 해결해 달랬는데 왜 그때는 무관심했나 하니까 지금처럼 진정성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번 2024년도 대한민국의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과 같이 공조해서 국제조사단을 우리나라에 보내겠다. 박수 안 치십니까? 국제조사단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도 같이 미국과 같이 밝히도록 하겠다 약속하고 갔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정선거가 반드시 밝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투쟁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선거, 부정선거, 검찰은 선관위를 수사하라! 세 번을 크게 외쳐주십시오. 4.15 총선에 이어 4.10 총선도 부정선거였다. 검찰은 선관위를 강제 수사하라! 자,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자, 김경태 고모님 모셔서 조금 오늘은 짧은 연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슬부슬 비는 안 내리고 비가 올끔 말끔 하는데 여러분들의 연령이 이 호젓한 오후에 부찜이 구워 먹고 막걸리 마시면서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우방의 그 선두객으로 세계 정치를 이끌고 있는데 새로운 이 물결이 지금 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방위비는요 소파 협정을 해가지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은 모든 경기를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조 8천을 지금도 부담하고 있는데 앞전에 협의를 통해서 2022년부터 30년까지 연 5% 정도 올리게 하겠다고 협의되어 있습니다.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여러 분야를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위에 국민의 저항권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부터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강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이 국민의 저항권은 반드시 잘못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5년 걸렸습니다. 윤석열 이놈은, 미안합니다. 문재인 이놈은 무슨 일이 했습니까? 5년 동안에 법안을 4,025개를 만들고 조례를 8만 건을 만들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떨어지자 90% 완전히 공산화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놈이 소리치고 통곡했답니다. 이제는 지금 초화판 노후생활을 양산 큰 저택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하라! 법대로! 법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옥남 성북개서대 선배님께서 어저께 그 끝까지 참석하고 새벽 2시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어제 이 민노총 더불어민주당 이놈들이 모였습니다. 17,000명 모이는데 30만 모였다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5만 모은다고 큰소리 쳤는데 15,000명에 그쳤습니다. 좌파들의 전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왜 꺾였느냐? 5년 동안 주의미차게 강화문에서 해치고 강력도에서 해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는 조정치의 T-38 탱크를 유리병에 휘발을 넣어서 맨몸으로 돌격에서 사랑한 우리의 처참한 6.25는 큰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방산국가 프랑스, 독일, 영국, 대한민국의 전차 때문에 K9 자주투 때문에 비행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조선왕국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정주영 회장이 각하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는 조선 왕국으로 가야 된다. 사실은 억지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과 회환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군인도 아니고 내부의 적 때문에 우리가 이룩한 이 번영과 발전을 완전히 한판에 뒤에 벌리는 이 좌파 세력. 대통령이 되다 보면 역사도 모릅니다. 미군이 정문문입니까? 재벌 해체하면 됩니까? 연방제가 가능합니까? 이 이재명이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 이런 내외가 국가의 돈으로 항공비를 자기들 개인 사생활에 모두 썼습니다. 이 거짓 새끼 아닙니까? 이런 놈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10월 15일 날, 11월 15일 날 1심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늘 이만한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굉장히 항의한다. 무슨 말입니까? 판사들에게 너희들 소신껏 판단하고 두드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좌파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켜내고 서울에서 지켜내고 정부에서 지켜내고 방방 곳곳에 요래 북들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이 망국, 바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해하는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고 빼앗고 조작하고 사기친 놈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밥 먹고 차 타고 똥 싸고 옷 입고 다니는 놈들, 이 9천 명의 선관위원들, 이 선관위는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국내 정세, 우파들의 심정,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원망됐습니다. 너무나 속이 답답했습니다. 강화문에 논산 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뭐 하느냐? 국민이 준 주권, 국민이 준 역할력을 왜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느냐는 그런 원망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은 12월 달을 기준해서 역사의 변곡점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노력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저기 지나가는 저 어린 아이들 장면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이 모습과 이 행동은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반드시 싸워서 이깁시다. 구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결단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정당인을 해체하라. 문재인을 감옥으로. 이재명을 깜빵으로. 조국도 깜빵으로.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문제가 호랑이 집회를 위해서 도와주신 중부서 교사라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주를 드립니다. 박수. 여러분 제가 신청하는 이 끝난 세례를 크게 소리쳐 주십시오. 대통령 결단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정관인을 해체하라.
김경순의 기도가는 다같이 공부합니다. 아니야, 선거전당으로 양산된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4.10 총선도 부정선거, 검찰은 선관위를 수사하라. 검찰은 선관위를 강제 수사하라.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지요. 자, 보세요. 비는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공정을 마치라고 이거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자 오른손 들고 빨리 열어. 오른손 들고 바짝 대주세요. 바짝 자 하나